투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이번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거기에도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겠어요. 만만치 않죠. 그게 한학자가 참 재밌습니다. 나이 17살 때 그 40몇 살이 되는 문수명과 문수명은 정원이고 네. 한학자는 초원인데 그래 애를 어떻게 14명을 낳았습니까? 16명을 낳았습니까? 14명이요. 14명을 낳았습니까? 예, 예.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네.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런 우리 고모도 12 낳으셨는데요. 아니 근데 네. 8명 뭐 9명 그 낳는 경우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14명을 아니 저희 우리 고모가 예. 한학자 총재하고 비슷한 나이신데 12 낳았습니다. 12 낳았어요. 네, 많이 죽지요. 근데 어렸을 때. 예, 근데 14명을 낳았다 이러고 네. 그래서 지금 한학자가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실제 낳지 않은 아이도 예, 그 이제 예, 이렇게 아이로 등재가 된 게 아니냐. 뭐 예. 그럴 가능성 전혀 배제는 저는 못하죠.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어떻든 지금 한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는 통일교의 그 하고 정치 커넥션 문제로 늘 그 신문에 나고 얻어맞고 하거든요. 네. 일본에 그 가보면 통일교 건물이 제법 커요. 저는 그 앞에 한참 난 구경을 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해마다 돈이 그쳐서 우리나라에 건너오는 돈이 적게는 1,500억, 많게는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헌금으로 그치는 돈은 한 500억이 잘 안 네. 돼요. 네.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일본에는 교세가 세단 말이에요. 그 우리 저 한학자 총재 구속 결정되던 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에 몇 배를 더 중요하게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대요. 그렇죠. 네. 난리가 날 문제죠. 일본에는 그 실제 중의원 중에도 네. 이 통일교 신자가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싱턴만 하더라도 한때 워싱턴에서 껌 팔고 땅콩 파는 친구들은 다 통일교라는 식으로 루머가 그건 일종의 루머였어요. 네. 루머였는데 실제 그 문선명 그 당시 이 교주가 수감 생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에서. 그런데 워싱턴의 교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까지 만들어내죠. 네. 일본에도 세계일보가 있고 네. 우리도 지금 세계일보가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저 변호사님 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도 하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저께 국민참여재판을 안 한다 본인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는가 네.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 뻔하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대중의 급수를 알고 있다. 첫 번째 동풀기, 뭐 두 번째 주식시장 부양하는 거. 네. 세 번째가 이 3대 특검인데 3대 특검 바꿔놓고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에요. 네. 지금 콩코드 광장에 예. 루이 시민서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한 달 간격으로 올려서 목을 잘라서 머리 들고 있는 거 똑같은 형국입니다. 네. 뻔하단 말이에요. 대중은 권력자의 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요. 네. 죄가 안 될 것도 잘못하면 죄가 될 판입니다. 이 김건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네. 지금 가령 보수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도 네. 분들 중에서도 왜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저래 망했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으시죠. 이러니까 김건희로서는 내가 변호사 같으면 네. 무조건 맞죠. 아. 법리로만 다투야죠. 그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럼요. 네. 그렇죠. 예, 법리로만 딱 다투면 네. 나는 김건희가 받고 있는 16가지 혐의 중에 음. 실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문제될 것은 한 서너 개 범죄. 아. 네. 가령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네. 이건요. 내가 보기로는 조금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는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조선일보 당시 기사라든가 동아일보 기사라든가 내 기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쭉 보면 과연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리 김건희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노선을 바꾼 것인가? 네.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그 강상면 강하면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바꾼 것이 네. 잘된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조선일보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문에도 다 그런 식으로 난 게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은
아니 거기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예. 두물머리에서 올라가는 길. 예, 압니다. 저도 압니다. 거기가 상습적인 정체예요. 그런 제 경우로 개인적으로 축소해서 말씀드린다면 원래 계획이 맞아요. 원래 계획이 맞다. 예. 왜냐하면 강서면은 양평군 쪽으로 많이 가 있어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쪽은 사실은 서울하고 왕래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두물머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전원주택 많고 그런데 이번에 바꾸려고 한 곳에는 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입주를 많이 해가 네, 있고. 네, 네. 지금 그래서 어느 오히려 쪽을 확정적으로 서울에- 말씀을 못 아니요, 드리겠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그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저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차피 이 재판이 끝까지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지나는 거랑 지금 당장은 결국은 김건희를 죽여라 이런 마녀 사냥의 분위기라면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늘 매체를 통해서 또 자극적인 카피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악녀로 그려진단 말이죠. 네. 사람 참 터무니없게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어차피 그냥 중개해 달라. 당신들이 지금 나를 마녀 사냥하고 있는데 그래 마녀의 실체를 너네 한번 볼래? 라고 해갖고 저는 정말 국민 여론과 맞다이를 한번 떠보는 재판 중개 아니 예. 국민 참여 재판 네, 저는 국민 참여 그- 재판도 하고 재판 중개도 요청을 해서 저는 정말로 그래 당신들은 나를 지금 마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마녀의 얼굴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 없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고 해서 저는 정말 오히려 여론에 맞다이를 뜸으로써 맞다이. 처절하게 희생되는 그- 그 맞다이란 혹시 말, 일본 뭐 말고. 네. 실공주파 이런 쪽으로 아니, 관여 있으십니까?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용어가 굉장히 이게 똑똑 두르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네.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이를테면 형량을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줄여보겠다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김건희 여사 입장이라면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마찬가지다. 나 적극 찬동. 네, 한번 그래서 제대로 저는- 붙어봤으면 아니, 좋겠어요. 근데 그런데- 저라면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중기 그 특검 쪽에서 밀어붙인 게 뭡니까? 하는 뇌물죄란 말이에요. 네. 가령 이게 뭐 방크라펜 아펠입니까? 목걸이라든가 네. 네. 그 크라프 목걸이 뭐그 모르겠어 무슨 난 두 목걸이가 두 개입니다. 목걸이 이름도 방클라프하고 몰라요. 그라프하고. 예, 네. 그라프 목걸이죠. 그라프 네. 목걸이. 예. 그리고 뭐 이런 가령 그림 뭐 예. 이런 등등등등등. 예. 그런데 이게 보면요. 뇌물이냐 정치자금법이냐 아니면 뭐 이 청탁금지법이냐 이 등등이 돈이 오고 간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범죄 인멸했다고 뇌물이 되려면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모를 해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공모가 안 되면 뇌물이 안 돼요 이게 네. 법률적으로 네.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 내가 보기에 예. 가령 김건희도 계속 사람을 만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윤석열과 난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게 이러고 사진을 의논하고 공모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공모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윤석열이 법정에서 네 공모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뇌물죄 했을 때 그 뇌물은 민간인이 민간인한테 준 돈은 뇌물이 될 수 없잖아요. 뇌물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그쪽에서 통일교 쪽이 됐든 어디 뭐 다른 데서 들러갔다는 그 목걸이나 뭐 그 샤넬백이 이게 뇌물이 되려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어야 그게 뇌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뇌물도 안 되고 정치자금도 안 돼요. 정치자금법도 그렇죠. 안 됩니다.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그쪽에서는 그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이런저런 그 거의 마구잡이식 그 압수수색도 하는 것이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뇌물이 돼야만 1억 이상 네. 뇌물은 뭡니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의 진술을 받아내거나 그 연결고리에 대한 실증 그 물건을 확보하거나 그런데 그 물건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라프 목걸이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거물 제 1호를 못 찾고 있으니. 덕분에요. 네. 덕분에 내가 또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방크라벤 아펠하고 그라프 목걸이가 불티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좀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아내에게 그거 안 사주면 네. 완전히 바보 되어버리는 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두 그 상품들의 선전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잖아요. 선전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네. 근데 그 방클리프 아펠인가 예. 거기는 그 직원이 와갖고 막 엄청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죠. 했었잖아요. 네, 그런 네. 매장에서
부자들이 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보안이 이제 전 변호사님 걱정이 방금 될 하신 텐데. 말씀 우리가 네. 이제 나중에 팩트 아니, 체크를 아니 좀 선전이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요. 지금 네.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선전이 엄청 나와요. 선전 나오는 네. 것과 실제로 매장을 아니 그만큼 물량을 예. 퍼부할 때는 부자들이 선전 간다 물량을 할 퍼부할 때는. 때는 광고비를 퍼부을 네. 때는 네. 그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새가 아니 잘 예 근데 많이 거기에 그쪽을 잘 아니, 몰라가지고. 거기 여기에 경쟁업체인 까르띠에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선전 안 해요. 네. 까르띠에는 대상밖이야. 네. 그건 흔해 빠진 고가품이고 흔해 빠진 까르띠에. 아 까르띠에도 엄청 비싼 그렇죠. 고가 중에 아, 하나. 물론 그라파보다 더 비싸죠. 어떤 거는. 네.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결백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지점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좀 짐작을 하는 편입니다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여사가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진짜 저는 음. 오히려 마녀로 이렇게 몰릴 때 과도하게 몰릴 때 한번 여론과 정말 맞짱을 한번 떠보는 거. 네. 이제 저는 그런 이걸 것들이 지금 이제 네. 말씀도 제가 듣고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이러한 재판에 선별적으로 나가거나 안 나가나 그러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구인을 한다 안 한다 때문에 큰 논란도 많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보석 신청하는 재판에는 또 나간다고 그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가령 일부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그런 의견인데 대통령이 그럴 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내놨으면 좋겠다. 정말 맞다이 한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네. 의견이 있는데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가 봐요. 아,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그럴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수사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재판을 할 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다 봤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중이 한쪽으로 몰려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네. 자기가 지금 거기에 나가서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수사에 응하고 해서 재판을 받아봤자 네. 결국은 자기에게도 장기형이 선고될 거고 네. 결국은 세월이 지나야만 네. 자기에게 석방의 기회가 올 줄 모르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가령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최근에 보수신문 산의 칼럼 하나에서 어떤 식의 표현이 나왔습니까?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윤석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비상계엄 12월 3일이 비상계엄을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걸 막기 위한 조처로 본다. 이게 광범위하게 이제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 칼럼에 한 줄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광범위한 공감대. 아니 보수신문까지 이미 산의 칼럼에서 그렇게 나올 요즘 정도니까. 보수신문 일부 보수신문은 뭐 일부 개인 보수- 이름 걸고 나오는 칼럼 그 한 구절을 광범위하게 그게 공감대를 뭐 일부 형성한다. 왜냐하면 아마 저희 우리 시청자들께서 야 정말이야 우리가 존경하는 전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 광범위한 공감대인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아마 우리 근데 그건 한 김광일-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김광일 선생도 그 칼럼을 읽으셨을 건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이 보수신문조차도 이미 이렇게 내고 있나. 네. 어? 그렇다면 그 많은 우리 보수 쪽 인사들 예컨대 관제 앞에 몰려가서 그 엄동설 안에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네. 몰려갔던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칼럼을 봤을 때 받은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네.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예. 아, 우리가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 여기서 확인을 해버린다. 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그 선택한 것은 나는 잘했다고 봐요. 아 예. 요- 법리적으로 예, 예. 법익을 예, 위해서 옳겠죠. 법리적인 네. 판단만 받아보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그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정치 공학이라는 말 쓰는데 네. 예컨대 재판 공학이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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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맞습니다. 공학적 측면에서는 전 변호사님 말씀이 이제 옳은 거고 네. 제가 박 국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야 네가 직접 기자들 마이크 앞에 서든지 재판정이 공개가 되면 그때 재판정에서 할 얘기를 좀 육성으로 좀 들려주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이. 예. 네. 어떤 사람이 됐건 네. 과도하게 자기가 지은 과오나 죄보다
과도한 여론몰이가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직접 나서는 편이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맞는다. 그래서 심지어 네. 30일로 예정돼 있는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네. 이제 여기도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대법관 4명, 5명 모두 안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나오셔서 할 얘기 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예. 사법부의 독립을 아, 제한하는 행위가 저는 돼버리거든요. 그때는 못 그거는 나오는 반대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 예.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그 청문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건데 맞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청문회를 불러내는 것 이게 불법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한테 불법 행위를 종용하고 있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맞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사건은 파기 환송이 돼서 재판 중인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아직 그 파기 환송심이 결론이 안 나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인데 그 재판 중인 사건의 앞과 뒤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다? 이건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고로 천대엽이 가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불법으로 생각이 된다. 아니, 그런데, 불법이란 예.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제 불법이죠. 천대엽 처장이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굉장히 네. 조곤조곤 얘기를 하지만 네,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어린애기처럼 막 칭얼대면은 네. 딱 점잖게 가서 네. 조곤조곤 법리적으로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네. 우리 법조인들은 이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 얘기가 이제서 나왔어요. 아니 뭔가 그러니까 하면 지금까지 이 우리 예. 국정조사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지금 조희대 나오라는 얘기가 언제예요? 그런데 이제 9월 24일 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민주당이 큰 착각을 안 하고 예, 예, 있었던 예. 걸 네, 네. 천대엽 그 처장이 밝히셨는데 그 예. 뭔가 하면 예. 마치 주심이 결정되고 소부가 결정이 되면 네. 그 전원합의체 옮긴 것이 결국 조희대가 자기 뜻대로 옮긴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네. 일단 대부분에 접수가 되면 네. 그 전부 다 중요 사건들은 네. 대법관들이 예. 다 전부 다 확인을 다 했다. 아,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상고 유수도 보고 네. 그리고 답변서까지 다 확인을 다 했다. 네. 그래서 대법관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하니까 이 전압에 붙이자, 전원합의체에 붙이자. 네. 이것이 다 공통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붙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속하게 한 것도 이 대통령 선거가 네. 눈앞에 닥치 있으니까 네. 이 관계를 확실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파기 재판 안 하고 그래도 파기 환송을 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개입을 하고 싶었으면 파기 재판을 했겠죠. 예. 파기 재판을 해서 처음부터 피선거권 박탈령을 그대로 선고를 해버렸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만약 이제 민주당 논리를 차용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할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소부가 더 개입하기 쉬운 거예요. 전원 합의체가 개입하기 쉬운 아니 거예요. 원래 소부라는 것은 예. 이 주심 판사가 예. 이 주심이 이제 주심을 해서 주심이 다 결정되잖아요. 예, 네, 네. 그 저도 고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그 법원 행정처장 얘기로는 천대비 얘기로는 예. 소부가 그 주심이 다 결정되면 자동으로 그 소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소부에 배당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아직 마치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 원래는 전원합의체가 모든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맞는데 그게 원칙이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이 모든 사건을 다 다스리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니까 예. 이 소부에서 주로 뭐큰 문제가 아니면 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리포트를 내고 하면 네. 보고 큰 문제가 아니면 소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냥 기각시키기도 하고 한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요즘은 그겁니다. 전원합의체 돌린 것이 조희대의 독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빨리 서둔 것도 조희대의 독단이 아니었다. 조희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다. 이 천대엽 처장이 진보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신 맞습니다. 네,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사위에 불러서 예. 들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기 혹대려다 혹 붙인 거야. 천대엽이 와서 조곤조곤 설명을 아니 하니까. 천대엽 외에는 누구도 가서 그 법사에서 말을 못 해요. 맞습니다. 대법관들은 맞습니다. 천대엽은 재판에 관여를 안 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근데 있는데. 어제 정말 열딱지가 난 거는 말이죠. 저거예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이제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행정처장이면서 대법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 의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니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우은식의 발언을 보고 예, 피과 소시야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뭐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나. 아니 반대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어요. 대법원장이 있는데 국회 사무처장이 대법원장 찾아갔어. 근데 대법원장이 하는 말이 요즘 국회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아마 국회 지금 벌떼처럼 일어났을 거야. 탄핵 들어가죠, 탄핵. 탄핵 들어가려고 아니 그럴 거야. 그런데 어디다 대고 역지사지를 해봐야지. 아니 그런데 그보다는 정청래의 말을 듣고 난 진짜 이래도 되느냐. 이게 만약에 선진 민주주의에서 이런 말이 뭐 물론 선진 민주당 그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의 대표라는 게 없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뭐 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대통령도 가르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라고 어디다 대고 상권분립 사망운운하느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권분립을 진짜 망가뜨린 사람은 조이대 아니냐 그 대선 개입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분이 지금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가르치우는 마당에 어디다 대고 말이야. 대법원장이 지가 어디다 두고 까부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마저도 일면 톱으로 정청래를 세게 비판하는 기사를 예. 실었더라고요. 네. 예. 갈팡질팡 뭐 메시지도 일관되지 않고 도가 지나친 그런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게 정청래를 딱 집은 거거든요. 하여튼 그 행가래 치다가 떨- 떨어져서 뭐 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렇지. 진짜로. 그게 저 지금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오늘의 그런데. 말말말이다. 아 진짜 행가래 치다가 떨어져갖고 예. 또 방송 끝나고 뭐 저한테 된다는 얘기 있어요.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네네네. 아 그 제가 또 속담 많이 알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런데 네. 하여튼 우은식 의장이 네. 그 사법불신 운운하는 표현은요. 네. 이 국회의장이 네. 참 함부로 그런 처신머리 표현을- 없는 예, 얘기죠. 그런 표현을 써서 안 네. 되거든요. 삼권 분립의 한 축, 그게 국회의장, 다른 축 대법원장, 다른 축 대통령 셋이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무슨 국회의장이 대법원장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진짜 라면은 5분, 컵라면은 3분.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상권분립 이거 진짜 모릅니까? 아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쟁하고 애뜰 날